강인했고 용감했던 고 강평국 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의 시대에 저항의 삶을 산 제주 여성들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74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고 강평국 지사에 대한 서운이 추진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나우제주도 특집 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이 어느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허영선 4.3 연구소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인사하는데요. 우리 나우제주 가족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감기에 걸렸답니다. 그렇네요, 목소리가. 그런데 네. 이 네. 목소리를 갖고 상당히 목소리 민폐가 아닐까 생각을 하다가 네. 그래도 약속은 어길 수가 없어서 그냥 나와서서 감안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중요한 또 특집이라서 더 약간 그 감기 투혼으로 또 나와주셨습니다. 또 열정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그 강평구 지사와 관련된 이야기 오늘도 허영선 4.3 연구소 소장과 함께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4.3 강의가 조금 있고요. 네. 방학이어서 교사 연수에서도 강연을 했고, 네. 또 이제 몇 건의 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이제 쓰지 못했던 원고도 좀 써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바쁘시네요. 여름이라서 좀 쉬려고 했는데 좀 아직도 좀 분주한 게 있어요. 그래요. 네. 지금 또 이제 사전특별법 계류 중인 문제도 있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들, 뭐 진상규명이라든지 뭐 배보상 문제라든지 4.3과 관련돼서도 참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 이번에 또 이렇게 강평구 독립지사 서운 추진까지 함께 동참을 해주고 계십니다. 뭐 4.3 특별법 관련해서도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자세한 얘기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이 강평국 지사 서운이 여러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고 강평국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인하고 용감했던 대표적인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주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올해는 정말 기념비적인 해예요. 네. 100주년이라는 게 저희들 시대에 맞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기념할 만한 일이고요. 네. 그래서 한 세기가 되잖아요. 네네. 한 세기 전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여인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천주교에서 3.1운동 이제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사업회도 꾸려지고 네. 그래서 함께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네. 제가 맡은 역할은 여성사로 본 그 제주의 3.1운동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최정숙, 고수선, 네. 강평국 세 분의 그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네. 발표를 했는데요. 그 세 분의 여성 독립운동가 가운데 딱 한 분이 지금 서운이 안 된 거잖아요.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제 강평국 선생님. 근데 강평국 선생은 그야말로 이제 100년을 저희들이 이름을 불러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그는 그 33년의 짧은 생을 살고 간 그 미완의 생이고 또 그 100년 전에 100년 전에 그 3.1운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운이 되지 않는 그 미완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강평국 그는 왜 아직도 미완인가라는 주제로 강평국 선생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아직 그분은 서운이 되지도 않았고, 하지만 또 그 고수선 지사 또 최정숙 지사가 말씀하시기를 좀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그분들 대단했다라는 얘기들도 했다는 얘기도 제가 전에 들은 바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영석 소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 세 분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정말 삼총사, 세 자매 이렇게 불러도 돼요. 다 삼총사. 2살 터울이에요. 아, 그래요. 예, 고수선 여사 그리고 강평국 선생 네. 다음에 최정숙 선생. 아. 2살 차이예요. 다. 그렇네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똑같이 3.1 독립운동에 나섰는데 네. 그 나서게 된 계기가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왜 한 학교에 이들이 모였을까? 네. 그 당시에는 고수선 선생의 그 회고에 의하면 남자들도 그 공부를 하는 것이 죄스럽던 시절이에요. 아, 그때는 남자들조차도 예. 공부하기 힘든 시절. 그렇죠. 근데 이 식민의 딸 세 사람이 아. 다 바다를 건넙니다. 제주를 떠나. 그렇죠. 신성여학교 공교롭게도 이제 꼭까지 졸업을 했고, 네. 그러나 가는 시기는 다 달랐어요. 1914년에 강평국 선생은 이제 그 경성여고보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고수선 다음에 최정숙 선생이 다 같은 사범과에서 만나죠. 그리고 그 세 사람은 또 거의 2년에 걸쳐서 박희도 그 민족 지도자 그 33인 중에 있었던 박희도 선생의 지도하에 정신적인 상당히 강인한 이런 그 항일 투쟁에 대한 그런 의식이라든가 그 당시에 이런 역사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받는군요. 같이 네. 이렇게 참여를 했잖아요. 대단해요. 우리 네. 여성들 3명이서 그도 바다 건너 그 당시에 진짜 제주를 벗어나서 서울로 간다는 게 힘든 일이었을 텐데. 그렇죠. 대단한 길을 떠나서 또 거기서 힘들게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서 또 항일 독립운동을 또 하게 된다는 거. 와. 그렇죠. 네. 그 닫힌 창문을 부수고 그렇죠. 나가고. 네.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또 떠나서 또 어떻게 보면 여성운동가로서 또 대표적으로 또 얘기들을 꼽히고 있잖아요. 네. 자, 여러 가지로 지금 최정숙 지사, 뭐 고수선 지사, 그리고 우리 강평구 지사 같은 경우에는, 수식어가 참 많이 붙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항일 운동을 하셨는데 사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역사를 좀 재조명하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대선 잘 모르고 사실 우리가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면 유관순이나 또 김구 선생들 많이 떠오릅니다. 네,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셨고, 근데 제주에서도 사실 이 임시정부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들었고요. 또 많은 항일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잘 안 알려진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관심을 가지면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좀 관심 부족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제주도 여성독립운동가로 서원이 되신 분들이 네. 8분이 되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그나마 많이 알려진 항일항쟁이 그게, 해녀항쟁이 있죠. 네. 1931년에서 1932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230회 정도의 그런 그 시위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인원 17,000명이 이렇게 머리띠를 두르고 여성 그 해녀들이 항쟁에 나섰던 거죠. 네, 이제 네. 여기에 이제 20살 정도에 되는 그런 김옥년 부추나 부덕량 같은 그런 분들이 서운을 이제 했지만 상당히 뜨거운 그런 이런 조국의 뭐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엔 생존권 투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크게 본다면은 항일 투쟁에 아주 선봉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천 만세운동이라든가 법정사 항일 투쟁, 네, 네. 제주도만의 이런 그 섬이지만 그런 투쟁들을 했던 게 많아요. 하물며 추저도에서도 어민 투쟁들이 일어났던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그런 가운데 정말 이분들 제대로 업적을 우리가 기리고 또 재조명하는 이런 시간들이 참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허영석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제주 여성 독립운동가 강평국 지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알고 있는 강평국 지사에 대한 이야기 조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평국 선생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1980년대예요. 네. 이분들이 최초로 이제 지역 신문에 등장을 하게 된 것은 1981년 11월입니다. 네. 이때 제주도에 한 14명의 선배, 후배인 여성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다 됐죠. 네. 80대, 90대가 되신 분들이요. 황사평에서 이분의
묘비를 세워요. 지나가는 그 길손들이요. 다 와서 이 여성 그 시대의 선구자였던 강평국에 대해서 한 번은 고개를 숙이시라고 독립 애국지사였다라는 그런 문구들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고수선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우리는 이제야 강평국 선생을 이렇게, 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르느냐, 하고 너무 있는 늦었다. 길이는가. 그래서 참 늦었다. 너무나 미안스럽다라는 그런 부채감 같은 표현을 하셔요. 그런 것처럼 강평국 선생이 그 당시에는 완전히 묻혀져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1987년에서 89년 사이에 강평국 선생에 대해서 제가 우연히 저는 뭐 그 당시에 신문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언론사 시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강평국 선생을 행적을 찾기 시작을 했고, 그 당시에 살아계셨던 꽤 많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90대의 그런 어르신들을 만나 뵈고서 증언을 채록을 했습니다. 직접 또 다 네. 증언들을 들으셨군요. 네. 그럼 주요 활동들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네. 가장 중요했던 업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3.1 독립운동을 들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제주 여성에 대한 이런 교육을 했다는 데 있어요. 최초의 여교사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여교사 1호시죠. 예. 근데 이분이 1919년 3.1 운동 시절, 그 독립운동 때는 정말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정숙 선생과 고수선 선생이 이구동성으로 증언을 한 바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 둘이 투옥을 당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강평국 선생이 수고는 많이 했다라는 말들을 다 하셔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삼총사, 그러니까 제주 3인방이 경성여고보에서 정말 지금의 경기여고 거기에서 이제 아주 맹위를 떨치는 활동을 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기자였던 최은희 선생의 기록에 다 나옵니다. 네. 수령급 인물들로요. 근데 여기서 강평국 선생은 아주 이 연락책을 많이 맡아요. 예. 주로 이제 외부와 연락을 하면서 언제 이런 거사를 도모할 때 어떤 식의 이런 도모들을 이런 걸 하죠. 연락책이었군요. 예, 근데 3.1 독립운동 때 그렇게 잡혀서 최정숙 선생님처럼 이렇게 투옥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차 만세 시위 때도 또 나가요. 3월 5일 후에. 그때 나가서는 이제 며칠 동안 다시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그 학교 이제 졸업장도 일제가 주는 졸업장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최종 네네. 선생가 내려오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사를 하는데요. 전남 진도에서 선생님을 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유년필독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누가 밀고를 해서 경찰에 붙들려가고 고문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평국 선생에 대한 그 아주 직접적인 이런 판결문, 기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그분이 크게 조명을 받지 못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싶고요. 네. 또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제주 여성들 그 당시에 공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최정 선생과 여수원이라는 강습소 그 당시에는 하면서 나중에는 학교로 이렇게 같이 편입이 되지만 여기에 일만 하고 탄건 만건을 짜던 제주도 여성들을 불러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부모님들을 설득하면서 노동에서 교육으로 끌어내는 그런 역할. 그것은 자매애와 그리고 자신이 그런 어떤 사명, 투철한 의지가 없이는 될 수가 없었죠. 여성들의 계몽 운동에도 힘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교육에 힘입어서 우리 제주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된 밑거름이 되게 했던 우리 여성 1호 선생님이기도 했습니다. 고 강평국 지사. 정말 그 생애 업적들 얘기 듣기만 해도 정말 짧은 인생이었지만 우리 제주의 많은 것들, 제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던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이 주목을 못 받았어요. 이런 점 저희가 또 특집 5부장으로 만들고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지금 또 사실 일본이 뭐 경제 보복이다,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강병국 지사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또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면 우리 후손으로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장님께서는? 강평국 선생은 사실 아주 제주도에서 해외로 유학 간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앞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거기서 동경여의전을 다니면서도 군자금을 모금하고 공부보다는 일단은 독립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도 그랬고 육지에 나가서도 그랬지만은 졸음이 올 때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라고 외치라 하셨다면서요.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면은 네. 늘 이제 정신이 난다 이런 제자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당시에 그분도 사실은 20살 그런 시절이잖아요. 꽃다운 정말 예, 그 근데 나이에. 자신의 꿈도 있고 네. 다 이런 펼쳐야 될 어떤 욕망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그분은 그 시대의 당대의 고통, 당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우선 자기를 바쳤습니다. 온 몸과 그리고 이런 혼신을 다해서 이제 조국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죠. 그래서 그분에게서 저희는 우리가 촛불 집회가 있을 때는 촛불 집회를 해야 되고 이 시대가 우리가 나이가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역사 인식 그리고 시대 정신을 잃지 않았던 불꽃 같은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 정신들을 우리도 계승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강평국 지사 서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8.15 강복을 맞아서 이 서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알려주실까요? 서훈 기준은 네. 일제강점기 1945년 8월 14일 이전까지 네. 에서 이제 국권 침탈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이런 항일운동,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일단 우선으로 선정을 네네.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서훈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족들이 이제 일단은 유족들이 우선 나서주고 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상을 만약에 받거나 이렇게 상이잖아요. 이거 어떤 이게 국가에게 이게 요구를 하는 건데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강평국 선생의 경우는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너무 짧은 생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그 자세한 연보도 지금 우리가 가져 있지 못하고 이제 그런 와중인데 우리가 서훈을 그 기준에 맞춘다는 게 상당히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기록들이 다 이게 다 첨부가 돼야 되는데 기록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잘 남아있지 않겠군요. 네. 네. 예, 근데 이번에는 많이 완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조금 기대를 걸어보지만 되지 않을까 그래요. 싶기도 하고요. 후손도 없고 짧은 생일을 네. 마치셔서 이때까지 많은 조명이나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따지고 보면은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역사적인 후손들 아니겠어요? 또 이런 여론들 통해서 또 관심을 갖는다면 이번 8.15 때 좋은 결과 제대로 이분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저도 좀 희망하고요. 자, 그런 점에서 이런 시간이 마련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강평국 지사의 서훈을 추진하면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이제 한 세기 만에 이분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우리가 서훈 운동을 또 이렇게 그 동문들도 이렇게 나서고 하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 스스로 우리를 들여다보지 못했고 너무나 부끄럽다. 그래서 상당히 바로 우리의 오늘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 이전의 생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런 계절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부채감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번 기회에 강평국의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역사적인 그 인물로서 교육 현장에서도 계속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사산 또 연구소 허영선 소장님과 함께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